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며칠 전에 남편과 함께 교도소에 면회를 다녀왔어요. 그동안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다 보니 몇 달 만에 면회를 가게 되었는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는지 시모의 얼굴이 헬쑥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이야 어찌됐든 방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은 면할 수 없었고 지금 현재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세요. 시댁 집안에 문제가 시작된 건 어느 날부터인가 가족들에게 예민하게 반응하신 시모의 행동들에 가족 모두가 난감했었어요. 몸에 문제가 생기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족들은 시모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하는지 걱정까지 하게 될 만큼 상당히 심각했었어요. 이유를 몰랐던 저희는 대화로 풀어나가고 싶었지만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행동 하나하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신 시모 때문에 시댁 집안에는 균열이 일어났고 매주 시댁을 찾아갔던 가족들은 결국 등을 돌리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죠. 원래 시모의 성격은 항상 밝으셨고 가족을 우선순위로 챙기실 정도로 좋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항상 불안한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해 남편이 몇 번이고 여쭤봤지만 시모의 속마음을 저희는 알 수가 없어 답답했었죠. 얼마 뒤 가족 모두가 시모의 기분을 좀 풀어주려고 시댁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날은 평소와는 좀 다르게 시모가 조용하시길래 좋게 넘어가는 듯 싶었어요. 시부가 돌아가시고 홀로 외로우셨는지 많이 예민해지신 듯 보였지만 저희가 노력하는 만큼 시모의 기분을 풀어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가끔 시댁에 가던 걸 좀 더 자주 찾아뵙게 되었던 거죠. 시모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속마음을 전부 다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노력 외에는 딱히 할 게 없었어요. 저희 부부는 시모가 외로우셔서 날카롭게 변하신 것 같아 개인적으로도 시댁에 갔었어요. 노력에 비해 크게 변한 건 없었지만 그래도 언젠간 시모가 다시 예전처럼 밝은 성격으로 돌아오실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데 조용하셨던 시모는 또다시 일을 터뜨리셨고 집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어요. 그날은 그래도 좋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시모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계속 이러시는 거 저희도 지친다니까요. 제가 뭘 어쨌길래 물을 한 바가지 퍼서 제 얼굴에 뿌리는 건데요. 너야말로 지금 무슨 짓이냐? 방금 무슨 짓을 하려고 했어? 나를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했잖아. 내가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세상 떠나길 바라는 거냐?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세요? 움직이다가 살짝 부딪힌 것뿐인데 제가 돌아가시길 바라고 있었다고요?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어머님 댁에 와서 시간 보내드리고 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이런 거예요? 최근 들어 어머님한테 상처 많이 받았어도 항상 저한테 잘해주셨던 기억 때문에 참고 있었지만 저도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이렇게 사는 거 지긋지긋하고 시댁에 올 때마다 어머님 눈치 보면서 시간 보내는 거 그만하고 싶어요. 너 말 다 했니? 누가 보면 네가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는데 다리를 걸었던 건 너였고 하마터면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힐 뻔했다고.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이 사람이 실수였다고 하잖아요.
서로 좁은 길을 지나다 보면 발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건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너도 똑같아. 엄마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자기 마누라 편만 들어주는 거 보면 자식 새끼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 여기서 드러나는 거야. 엄마가 세상을 떠날 뻔했다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나에 대한 걱정은 조금도 안 할 수가 있는 거니? 너도 엄마가 세상 떠나길 원하고 있는 거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엄마, 왜 그래요 진짜?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얼굴 붉힐 필요 있어요? 형수님도 몰랐다는데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시지.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한 거예요? 어머님은 그냥 혼자 지내시는 게 속 편하시죠? 저희가 오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곁에 없어야 소중함을 알죠. 이런 분위기 너무 싫고 시간만 아깝다고요. 엄마 때문에 분위기가 이게 뭐예요? 그냥 좋게 넘어가면 되지. 별것도 아닌 일을 키워서 가족들 속을 뒤집어놔야 마음이 편해요. 다 필요 없으니까 이제 집에도 오지 마라. 너희들 얼굴 보고 사는 게 100배는 더 늙겠다. 너희 아버지 없다고 너희들이 날 무시하는데 다 필요 없어. 시모는 갑자기 현관문에 걸려있던 빗자루를 들어 올리시더니 저희들을 향해 사정없이 휘둘렀어요. 남편과 저는 시모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리셨고 분노하신 시모의 감정을 억누르기에는 힘들 것 같아 가족들 모두 서둘러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시모는 가족들을 노려보시더니 현관문을 강하게 닫아 버리셨어요. 그날은 그래도 좋게 넘어가는 듯 싶었지만 큰형님과의 마찰로 인해 또다시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게 되었고 두 형님 내외는 2번 다시 시댁을 찾지 않겠다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희도 좋지 않은 감정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그렇게 가족 모두는 한동안 시댁을 가지 않게 되었고 시모가 어떻게 살던 신경조차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1달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큰 아주버님이 가족 모두를 불러 모았습니다. 인연을 끊겠다는 말을 했었지만 그건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풀어나가게 되었죠. 1달간 각자 많은 생각을 했겠지만 내가 이 집안의 장남으로서 얘기하자면 혼자 계신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렇게 지내실 바엔 그게 차라리 좋은 방법 아니겠소? 인연 끊겠다고 했지만 신경 쓰이는 건 사실이잖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갈 건데? 다들 너무 지쳤잖아.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러다 나중에 더 큰 피해가 올지도 모른다고요. 지금의 어머님은 제정신이 아니세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니까요.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거야? 이유를 알아야 해결 방법을 찾을 거 아니야. 무조건 화부터 내시는 거 보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정신병이 생긴 것 같아. 자식이 3이나 있는데 큰형은 요양원에 모시자고 하고 둘째 형은 엄마를 정신병자 취급하니까 집안이 제대로 돌아가겠소? 엄마가 왜 그러시는 건지 시간을 내서 진지하게 대화할 자리를 만든 적도 없었잖아. 내가 그런 자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도 큰형은 내가 막내라고 무시하기만 하지 형이 직접 해결할 생각은 없었잖아. 둘째 형도 마찬가지야. 엄마를 병자로 취급하면서 하루빨리 돌아가시는 게 속 편할 것 같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와? 어머, 그래서 서방님은 잘했다는 거예요? 정작 본인도 해결한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이 사람한테 탓을 돌리는지 모르겠네요.
이 자리는 누굴 탓하려고 만든 자리가 아니에요. 혼자 계신 어머님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는 자리라고요. 얼굴 붉히고 싶지 않으니까 서로 조심하죠. 여기서 어머님한테 제일 이쁨 받은 사람이 막내 동서였던가? 요즘 들어 막내 동서도 우리랑 별반 다를 것 없는 대우를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막내 동서를 좋게 봐주시니까 대신 가서 얘기 좀 진지하게 나눠보는 게 어때?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속마음을 알아야 해결 방법을 찾을 거 아냐. 형님들은 저희 부부가 시댁에 가서 시모와 대화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말 나온 김에 바로 움직이길 원하고 있었어요. 두 형님 내외는 연락을 기다리겠다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본인들은 하기 싫다는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저희 입장은 생각도 하지 않고 서둘러 나가버려서 남편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일 때문에 시모의 성격이 변했는지 들어봐야 했어요. 한 달 만에 보게 된 시모의 얼굴은 상당히 그늘져 있었고 안색이 안 좋아 보이길래 남편은 건강이 걱정된다며 좀 전에 형님 내외와 만났던 일들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언제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세요? 한 달 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서로 얼굴 안 보고 지내면 좋아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길래 저희들을 차갑게 대하시는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가시는 게 싫어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어머님을 어떻게 할까봐 그래요? 내 편은 지금 아무도 없다. 누구도 믿고 싶지 않고 나 혼자 살아갈 거니까 너희들도 이제 그만 와라. 살다 보니 알겠더라고. 자식 새끼들 다 키워봤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게 됐거든. 너희들도 내 앞에서는 걱정하는 척만 하는 거지. 속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세상 떠나길 원하고 있잖아. 내가 떠나야 이 집이며 재산 전부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걸 바란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가식적인 너희들의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돌아가라. 어머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언제 어머님 재산 탐낸 적 있었나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지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저희는 어머님이 건강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이러다 정말 쓰러지실까봐 걱정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좋게 포장하려 해봤자 내 마음은 돌릴 수 없을 거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거든. 너희들도 똑같아. 내 앞에서는 걱정하는 척해도 속으로는 나를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지 그걸 계획하고 있겠지. 오늘 온 것도 내가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서 온 거 모를 줄 아니? 시모와의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았어요. 모든 행동과 말투를 의심하면서 저희가 시모를 헤아려 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최대한 좋게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시모가 계속해서 안 좋은 감정을 표출하다 보니 저희도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인다면 그에 맞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겠지만 시작도 할 수 없을 만큼 시모의 마음이 굳게 닫혀있던 터라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시모와 얼굴만 붉히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 남편이 두 시숙에게 설명을 하면서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시모를 요양원에 모시는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시모가 집에 혼자 계시면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계셨는지 냉장고에 있던 음식들이 전부 상한 채로 그대로였거든요. 저도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니 차라리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 게 심적 안정을 되찾으실 것 같아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두시숙의 통화를 끝낸 남편은 시모를 요양원으로 모시기 전에 식사 자리를 한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시댁의 출장 뷔페를 알아보게 되었고 남편이 거의 모든 준비를 하게 되었죠. 저는 하필 그때 출장 중이라 늦은 시간에 도착 예정이라 남편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두 형님 내외도 각자 사업을 하기 때문에 미리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출장을 가 있는 동안 남편이 제 딸을 봐주면서 식사 준비를 하게 되었고 시모도 어느 정도 분위기 파악을 하셨는지 별말이 없으시다면서 실시간으로 시모의 기분 상태를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최대한 서둘러 모든 일정을 끝낸 뒤 시댁으로 향했어요. 제가 출장 온 곳에서 삼청동 시가까지 3시간 정도는 쉬지 않고 달려야 도착할 수가 있었죠. 가는 동안에도 남편이 걱정돼서 별일 없냐고 물어보면 시모는 제 딸과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서 거의 도착해 갈 때쯤 출장 뷔페도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두 형님 내외도 때마침 왔다며 저만 가면 오래간만에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만큼은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최대한 좋게 풀어나가기로 서로 약속까지 했었어요. 그렇게 제가 제일 늦게 시댁에 깜짝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하게 되었고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져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버렸네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시모가 제 딸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혀 모르던 상태라 서둘러 차에서 내려 대문을 열던 그 순간 시모는 식구들 밥상에는 손도 대지 말랬는데 왜 손을 가져가냐고 8살밖에 안 된 제 딸 앞에 놓여있던 30접 정도 되어 보이는 반상을 그대로 깨빡치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제 딸이 그런 시모의 모습에 너무 놀랐는지 울음을 터뜨렸고 제가 뭐 하는 짓이냐고 시모에게 달려가 어깨를 밀친 뒤 저도 모르게 이성을 잃어버려 시모의 뺨을 치려던 그때 믿을 수 없는 대반전이 눈앞에 펼쳐져 버렸어요. 그대로 주저앉은 시모는 눈물을 흘렸고 저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게 다 무슨 상황인 거예요? 왜 아주버님이랑 형님들이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어머님, 울고만 계시지 말고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시라니까요? 그이는 지금 어디 갔어요? 영진이는 내가 창고에서 나오지 못하게 열쇠로 잠가버렸다. 나는 내 손녀를 지키기 위해 반상을 엎어버린 것뿐이야. 이걸 먹였다면 위험해질 수 있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알아듣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당장 119에 연락부터 해야 되겠어요. 지금 다들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거품을 물고 있잖아요. 쟤들은 세상 떠나도 싸. 내 막내 아들과 너도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너희들은 아무 상관없다는 걸 알게 됐거든. 그래서 영진이는 창고에 잠깐 둔 것뿐이다. 쟤들이 나한테 무슨 일을 저지르려 했는지 알아? 오늘 이 식사 자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그것까지는 나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어.
내 건강도 약해졌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 사는 것보다 요양원 도움을 받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 그런데 내 둘째 아들의 부탁 하나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고 그때의 결정에 대해 지금은 너무나도 후회하고 있다. 시모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은 할 말을 잃게 만들었어요. 시모가 왜 이렇게까지 변하셨는지 모든 걸 설명해 주셨고 가족 전체를 의심하게 만든 행동을 두 형님 내외가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 시숙이 보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적이 계속 좋지가 않아 어려움이 많았었고 회사에서도 상당히 눈칫밥을 먹고 있을 만큼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한 명이라도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됐는데 둘째 시숙이 시모에게 보험 얘기를 꺼냈고 아들 좀 살려달라면서 생명보험에 가입해 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아들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니 어쩔 수 없이 생명보험을 가입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보험이 가족 간의 불화를 만들어버린 주범이었고 시모가 왜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다른 사람처럼 행동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었어요.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이 함께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자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면서 돈 문제로 힘든 상황을 겪게 되었는데 시모의 건강이 약해지다 보니 요양원 얘기가 나왔고 돈이 많이 부족했던 두 형님은 요양원을 꺼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시숙이 시모의 생명보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두 형님 내외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던 거였죠. 처음에는 시모가 몇 번 다칠 뻔했던 적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대범해지는 두 형님 내외의 행동들에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고 있었을 때 두 형님 내외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고 시모를 해하려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모는 하늘이 무너져 내릴 만큼 충격을 받았던 터라 예민해질 수밖에 없던 거였어요. 그리고 가족 전체를 믿지 않게 되었던 거죠. 이런 상황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저와 남편은 시모의 성격이 왜 갑자기 변했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고 두 형님 네들은 하루라도 빨리 시모를 세상 떠나게 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거였어요. 그날 식사 자리가 끝나고 요양원으로 모시는 길에 둘째 시숙의 지시대로 교통사고를 위장한 범행을 만들려 했었고 이런 계획을 몰래 듣게 된 시모는 자식들의 배신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음식들에 냄새가 나지 않는 농약을 뿌려버렸던 거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두 형님 내외는 결국 음식을 먹다가 쓰러져 버리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음식에 농약을 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손을 대려 했던 거였고 시모는 그걸 보곤 화들짝 놀라 반상을 엎어버렸던 거였죠. 저는 그런 상황들을 알지 못한 채 시모에게 화를 냈었고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알게 된 이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일단 서둘러 119에 신고를 한 뒤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 문제로 시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창고에서 나오지 못한 남편은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가족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에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시모는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곤 하지만 너무 큰 일을 저질러 버리셔서 상황은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 두 형님 내외는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려 했지만 되려 당하게 되었고
둘째 시숙 빼고 아직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모는 이 일로 인해 징역을 면하지 못했어요. 자식을 위해 보험에 가입을 해줬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남편은 둘째 시숙의 행동들에 대해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깨어난 시숙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화를 냈지만 시숙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어요. 늙으면 어차피 가는 거. 우리가 금전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일 때 알아서 일찍 가주면 얼마나 좋아. 혼자 힘드시니까 우리가 알아서 편하게 보내드리려 했던 거였는데 그게 뭐 잘못됐어? 네가 우리 집안 사정을 전부 다 아는 건 아니잖아. 먹고 살기 힘들다 보면 원래 그런 생각 다 하게 되는 거야. 그렇다고 보험금 때문에 형을 낳아준 엄마를 헤아려 들어? 그 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인데 왜 그런 계획을 내서 엄마를 분노하게 만든 거야? 나 지금 면회 다녀왔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알아? 형의 그 욕심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겠냐고. 배 아파 낳은 자식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보험금 타먹으려고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헤아려 했다는 걸 뒤에서 전부 다 듣게 됐을 때 그 마음 조금이라도 생각해봤어? 형 자식들이 나중에 커서 똑같이 그런 짓을 저지르려 했다면 마음이 어떨 것 같은데? 하도 사정이 힘들다고 엄마한테 보험 하나 들어달라고 했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었어야 돼? 지금 큰형이랑 형수님들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형이 모든 상황의 시작이니까 혼자 모든 벌을 다 받으라고. 그렇다고 자식한테 농약을 취하게 한 엄마도 제정신이 아니지. 징역 그거 몇 년 안 되잖아. 어찌됐든 엄마가 저지른 행동도 잘한 건 아니니까 처벌은 받고 나오시든 거기서 생을 마감하시든 하라고 해. 어차피 이 일로 인해 우리와의 관계도 끝난 거 아니야?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우리 가족 전체가 생명보험 들어있는 거 알지? 너랑 재수씨 빼곤 전부 다 들어있는데 깨어나봤자 장애를 안고 살아갈 바엔 차라리 이참에 세상 떠나면 보험금은 타먹을 수 있겠네. 나 쉬어야 할 것 같은데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냐?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그만 나가봐라.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이런 걱정은 안 해봤겠지? 둘째 시숙은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생명보험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려 했던 원인 제공자였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살면서 돈 때문에 집안이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일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리니 돈이 무섭다는 걸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두 형님과 큰 시숙은 언제 의식이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태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세 명 다 세상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최대한 좋게 끝나길 바라지만 저희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라서 많이 답답하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돈 때문에 집안 분열이 일어난 적이 있었나요? 생명보험이 뭐라고 그 돈을 받기 위해 범행까지 저지르려 했던 두 형님네의 행동들을 다시 되돌아봐도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더니 그 말이 정말 공감이 되네요. 믿을 수 없는 현실들을 다시 되돌리고 싶어요. 저희도 가족들끼리 좋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날이 참 그립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돈 때문에 저희 가족처럼 불화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